이곳은 우리의 삶과 추억이 모여드는 작은 안식처입니다. 쉽게 꺼내지 못해 가슴 한쪽에 묻어둔 기억들, 그래서 더 값지고 특별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풋풋했던 첫사랑의 설렘, 그리고 힘겨웠던 시간을 이겨낸 자랑스러운 순간까지. 그 모든 것이 모여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따뜻한 이야기 배달부 실버 언니 사열 라디오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닷바람이 스며든 오래된 엽서 한 장, 그리고 그 엽서를 50년 가까이 간직해온 한 여성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세월은 흘러가도 잊히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때로는 아련한 추억으로, 때로는 쓰라린 아픔으로 남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주지요. 오늘의 사연은 부산에 사시는 71세 박미정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1970년대 통영에서 시작된 첫사랑의 엽서 이야기. 잠시 그 시절로 함께 걸어가 보실까요? 저는 1954년 경상남도 통영의 동피랑 언덕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이름은 박미정. 백고동 소리에 눈을 뜨고 비릿한 바다 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던 지극히 평범한 통영의 소녀였지요. 어린 시절의 기억은 온통 바다로 가득합니다. 집 앞 갯바위에 앉아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듣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바다 소리가 제 인생의 가장 아련하고도 소중한 배경음악이 될 줄은요. 20살을 앞둔 19, 제 삶에 작은 파도처럼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교회 청년부에서 만난 이준호라는 이름의 청년이었죠. 그의 첫인상은 그저 평범했습니다. 늘 검게 그을린 얼굴, 굳은 살이 박인 손. 그는 통영항에서 얼음을 나르는 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도왔습니다. 매일같이 땀을 흘리며 무거운 얼음덩이를 옮기던 그의 모습은 투박했지만 그 어떤 풍경화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준호 씨는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늘 따뜻했습니다. 특히 그가 웃을 때면 왼쪽 뺨에 깊게 파이는 보조개가 저의 마음을 온통 흔들어 놓곤 했습니다. 저는 매주 일요일이면 그 보조개를 보기 위해 교회로 향하곤 했습니다. 그는 해질녘이면 늘 교회 뒤뜰 계단에 앉아 기타를 쳤습니다. 통영의 노을이 그의 곁을 붉게 물들이면 기타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바닷바람을 타고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바다의 찬가. 그가 즐겨 연주하던 곡이었지요. 그 선율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한참을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파도 소리와 기타 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그 멜로디는 제 가슴을 말할 수 없이 두근거리게 만들었죠. 제 첫사랑은 그렇게 말 한마디 없이 오직 기타 선율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아주 천천히 깊어졌습니다. 그는 제게 말을 거는 법이 없었고 저 역시 부끄러워 늘 멀리서 그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교회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을 때 그는 말없이 제게 달려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손의 따뜻함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가끔 마주치면 짧은 눈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마치 잔잔하던 바다에 돛담배 한 척이 떠오른 것처럼 설렘과 불안함으로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내주었습니다. 1972년 여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준호 씨가 해군에 입대한다는 소식이었죠. 그 소식을 들은 날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저 멀리서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항 전날 늦은 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몰래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였습니다. 그는 홀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차마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죠. 그는 한참을 바다를 바라보더니 제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제 손에 작은 조개 껍데기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미정아, 편지 쓸게. 꼭 기다려라.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햇빛에 그을려 더 까매 보였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눈 첫 번째이자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멀어져가는 배를 보며 붉어진 눈시울을 애써 감췄습니다. 배는 점점 자가저점이 되었고 마침내 수평선 너머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가 앞으로 얼마나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할지, 그리고 그 기다림이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제 삶은 한 장의 엽서를 기다리는 일로 채워졌습니다. 마치 하루의 시작과 끝이 우체국 시계에 맞춰진 것처럼요. 저는 거의 매일 동피랑 언덕을 내려와 우체국 앞을 지켰습니다. 포플러 나무가 드리운 그늘 아래 낡은 벤치는 이제 저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었죠. 저는 매일 그 벤치에 앉아 배달부 아저씨의 자전거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박미정 양 그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며 가슴은 쿵쿵 걷잡을 수 없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날들은 허탕이었습니다. 배달부 아저씨는 제 앞을 지나쳐 다른 집으로 향했고 제 이름은 끝내 불리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돌릴 때마다 어깨는 천근만근 무겁게 내려앉았고 텅 빈 마음은 바다의 갯벌처럼 메말라갔습니다. 오늘도 기다리제? 우체국 앞에서 좌판을 펼치고 엿을 팔던 할머니가 제게 웃으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만 끄덕이곤 했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맘고생이 심하겠다. 그 기다림이 언젠가는 돌아올 게야.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가 때로는 눈물겨웠습니다. 그렇게 며칠, 몇 주, 몇 달이 흘렀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제게 고통이면서도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파란 줄이 그어진 낡은 공책을 꺼내 준호 씨의 이름 옆에 기다린 날짜를 차곡차곡 적어 내려갔습니다. 7월 12일. 준호님, 오늘도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7월 20일.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네요. 8월 5일.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그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제 마음의 시간이자 준호 씨를 향한 간절한 독백이었습니다. 노트의 맨 뒷장은 그렇게 저의 기다림의 흔적으로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던 순간, 마치 기적처럼 우체국 골목에 드디어 제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박미정 양, 편지 왔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배달부 아저씨에게 달려가 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쥔 것은 바다 그림이 그려진 얇은 엽서 한 장. 통영의 푸른 바다와는 다르게 거친 파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흔들린 글씨가 짧게 적혀 있었죠. 미정아, 여긴 통영보다 바다가 거칠다. 매일 훈련이 고되지만 너 생각하면 파도가 잔잔해진다. 훈련 끝나면 통영 가는 첫 배를 찾을 거다. 그때 포플러 나무 아래서 보자. 준호. 엽서를 읽는 순간 그동안에 기다린 순간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의 글씨는 서툴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제 마음을 뜨겁게 울렸습니다. 너 생각하면 파도가 잔잔해진다. 그 한 문장이 저의 모든 기다림을 보상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엽서를 품에 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해서 꾹 참고 하늘에 떠있는 흰 구름만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의 하늘빛은 지금도 제 마음에 선명합니다. 편지 한 통이 전부였던 시절, 그 엽서는 제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 엽서 한 장이 제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저는 그 엽서를 품에 안은 채 다음 만남을 기다렸습니다. 엽서를 받은 날부터 제 마음은 온통 약속의 날에 가 있었습니다.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리며 매일매일 포플러 나무 아래 벤치를 쓸고 낙엽을 치웠습니다. 행여나 그의 옷에 흙이라도 묻을까 조심스러웠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설렘과 불안함이 뒤섞여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가을, 저는 곱게 차려입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쏟아져 내리고 바람은 귓가에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백고동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배에 그가 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쿵쾅거렸죠. 하지만 해가 중천에 떠도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기울어도 준호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바람 때문에 배가 연착했나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불안한 마음에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밤까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어와도 저는 꼼짝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노란 낙엽이 쌓여온 세상을 덮어도 차가운 겨울바람이 살을 애는 듯 불어와도 저는 벤치에 앉아 그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제게 일상이자 습관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가 저를 잊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눈물을 쏟기도 했지만 엽서에 쓰인 너 생각하면 파도가 잔잔해진다는 문장 하나가 저를 다시 벤치로 이끌었습니다. 어느 날 우체국 할머니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다가와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바다에선 편지가 길을 잃기도 한다. 그 사람 마음이 길을 잃은 건 아닐 게다. 마음 아파하지 마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돌아서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때의 기다림은 제게 희망이면서 동시에 아물지 않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던 그 겨울 갑작스럽게 가세가 기울어 저는 부산에 있는 공장으로 취업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고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된 것이었죠. 저는 가족을 위해 떠나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을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포플러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엽서를 꺼내어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나 여기 너 기다렸어. 이제는 떠나야 해. 잘 지내. 그 속삭임은 차가운 겨울바람에 실려 멀리 사라졌지만 제 마음속엔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와의 인연이 이렇게 짧게 끝날 것이라고는. 그렇게 제 첫사랑은 엽서 한 장과 함께 통영의 겨울바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통영을 떠나온 지 벌써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낯선 부산에서의 삶은 고단하고 외로웠습니다.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 남자를 만나 가정을 꾸렸고 아이를 낳고 키우며 저는 한 남자의 아내,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여전히 박미정이었지만 저의 삶은 더 이상 통영의 낭만적인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낡은 엽서를 꺼내볼 때면 저는 다시 19살의 미정이가 되었습니다. 빛바랜 종이 위 서툴지만 힘있는 글씨는 여전히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너 생각하면 파도가 잔잔해진다. 힘겨운 삶의 파도에 부딪힐 때마다 저는 이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처럼 마음이 평온해지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곤 했습니다. 그 엽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제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등불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모두 가정을 이루고 이제는 손주들을 품에 안을 만큼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 이름 앞에는 할머니라는 새로운 수식어가 붙었지만 제 마음속 통영의 소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던 올봄 통영에 사는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정아, 잘 지냈나? 다름이 아니고 동피랑 언덕 아래 포플러 나무 말이다. 아직 그대로 있더라. 얼마 전에 동네 사람들이 팻말 하나를 달아놨는데 거기에 누군가의 약속이 머물던 자리 라고 쓰여 있대. 그 한마디가 저의 심장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멈춰있던 심장 박동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처럼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엽서 한 장에 담긴 추억을 품고 살아온 세월, 그 모든 기다림과 아픔, 그리움의 시간이 눈앞을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반백년 만에 다시 찾아가는 통영행 첫 차에 몸을 실었을 때 무거운 마음과 설레는 마음이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과연 그가 아직도 그곳에 있을까? 아니, 그가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모든 것이 변했을지라도 그 약속의 장소만큼은 그대로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제 젊은 날의 순수했던 첫사랑의 흔적이 그곳에 온전히 남아있기를 바라면서요. 새벽 첫 차를 타고 달려온 통영은 50년 전의 풍경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좁은 골목길은 예쁜 벽화로 채워져 있었고 오래된 집들은 아기자기한 카페로 변해 있었죠. 하지만 익숙한 바다 냄새만큼은 여전했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니 50년 전 19살의 제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제 기억 속 그 자리에 섰습니다. 포플러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훌쩍 자라 하늘을 덮고 있었죠. 낡고 초라했던 벤치는 새로 칠해져 있었고 우체국은 통영의 역사를 담은 작은 전시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지만 그 장소는 제 기억 속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벤치 옆을 보니 제가 친구에게 들었던 그 팻말이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약속이 머물던 자리.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팻말 아래 누군가 또 다른 메모를 붙여놓았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를 오래 기다린 사람에게 당신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기를. 한 사람. 저는 그 문장을 읽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엽서를 꺼내어 손에 쥐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자 제 삶의 전부였던 엽서를요. 그 엽서를 손에 쥐고 서 있자 5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낯익지만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정 씨 맞습니까?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제 눈앞에는 희끗한 머리칼, 굽은 어깨, 깊게 패인 주름을 가진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기억 속 그 사람과 똑같이 그가 미소 지를 때의 눈매와 그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 제 입에서 그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붉은기가 번졌습니다. 그때 못 갔습니다. 미안합니다. 군에서 갑작스레 발령이 나고 외딴 섬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연락할 길이 없었습니다. 돌아와 보니 미정 씨가 이미 부산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다만 멀리서 미정 씨가 잘 있다는 소식만 가끔 전해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손에 쥔 엽서를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낡은 종이 위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그의 글씨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내 글씨 참 서툴렀구만.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파도 소리와 바람이 우리의 50년의 대화를 대신해 주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미안함과 다시 만난 것에 대한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엽서 한 장을 품고 기다린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드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젊은 날의 첫사랑이 50년 만에 기적처럼 다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해가 기울며 통영의 바다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50년의 침묵이 흐른 뒤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의 세월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해군 시절의 고된 훈련과 외딴 섬에서의 이야기를, 저는 부산에서 가족을 이루고 살아온 평범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너무도 달랐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만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정 씨, 그때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정말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 덕분에 제 삶은 늘 미정 씨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준호 씨. 기다림이 꼭 만남으로 끝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기다림이 내 삶을 지탱해 주었고 오늘 이렇게 기적처럼 우리를 다시 있게 해주었으니까요. 준호 씨가 보내준 엽서가 제 삶의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5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거친 손이었지만
50년 전 그날처럼 따뜻했습니다. 미정 씨, 앞으로도 가끔씩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그의 말에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50년 전 제가 듣고 싶었던 그 말을 이제야 듣게 된 것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창밖으로 포플러 나무가 멀어져 갔습니다. 통영의 아름다운 풍경이 흐릿해져 가도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 장의 엽서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엽서 옆에는 다시 만난 그의 따뜻한 손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외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는 이미 작은 기적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기적은 꼭 만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고 여러분을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사연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 언젠가 여러분만의 기적이 찾아오기를 오늘 이 사연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부산에 사시는 박미정님의 첫사랑의 엽서 이야기였습니다. 실버 언니 사연 라디오는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작은 추억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감싸줄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와 닮은 추억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들려주세요. 모든 이야기를 소중히 읽겠습니다. 구독은 또 다른 사연으로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실버 언니 사연 라디오는 여러분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의 삶을 어루만지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실버 언니 사연 라디오였습니다.